늦은 밤 병원의 야간 근무를 마친 민주는 주머니 속에 남은 작은 간식을 손에 쥔 채로 걸어가고 있었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서 한 노숙자 할머니가 추위에 떨며 벽에 기대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노숙자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들더니 흐릿한 눈으로 민주를 바라봤다. 괜찮아. 그냥 지나가렴. 민주는 주저하지 않고 무릎을 꿇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빵과 우유를 꺼냈다. 이거 드셔보세요. 병원에서 남은 간식인데요. 따뜻한 우유도 있어요. 할머니는 잠시 민주의 얼굴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고맙구나. 날씨가 추워서요. 이거 드시고 조금이라도 따뜻해지세요. 민주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있구나. 이 빵 참 맛있다. 천천히 드세요. 혹시 어디서 주무세요?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잠은 별 의미가 없구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목표일 뿐이지. 민주는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혹시 병원에서 하룻밤 묵으실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께 부탁드려 볼게요. 아니다. 괜찮아. 난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해졌어. 그래도 오늘 밤은 유난히 춥잖아요. 도와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너처럼 착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하지만 난 너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할머니,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기억이 잘 안 나. 그냥 수진이라고 불렀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민주는 잠시 당황했지만 부드럽게 말했다. 그럼 제가 할머니를 수진 할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렇게 불러도 괜찮겠지. 수진 할머니, 제가 내일도 여기 올게요. 따뜻한 차라도 가져다 드릴게요. 내가 정말 올까? 할머니의 눈에 한 줄기 희망이 스쳤다. 약속드릴게요. 그럼 오늘 밤은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살며시 감싸주고는 일어섰다. 마음 한 구석이 아려왔지만 무언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이 그 아픔을 덜어주었다. 할머니는 가만히 민주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착한 아가씨구나. 그날 밤 민주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며 머릿속에 할머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라도 계속 해주기로 다짐했다. 다음 날이 되자 민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따뜻한 차와 간단한 간식을 챙겨 할머니를 다시 찾기로 했다. 할머니의 눈 속에 담긴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그 다음 날 민주가 병원 근무를 마치고 어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병원 구내 식당에서 남은 따뜻한 차와 간식을 챙겨 할머니를 찾아갔다. 어제 봤던 가로등 아래에 수진 할머니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제 약속 지키러 왔어요. 민주가 다가가며 부드럽게 인사를 건넸다. 정말 다시 왔구나. 내가 안 올 줄 알았어. 수진 할머니는 놀란 듯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약속은 지켜야죠. 오늘은 따뜻한 차를 가져왔어요. 드셔보세요. 민주가 내민 차를 수진 할머니는 두 손으로 받았다. 차의 따뜻함이 손끝에 스며들자 할머니의 표정이 살짝 풀렸다. 이 차 참 따뜻하고 좋다. 이런 걸 마셔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구나. 할머니, 여기 간식도 있어요. 병원에서 준비한 건데 드셔보세요. 고맙구나. 너 참 착한 아가씨야.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간식을 먹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일한다고 했지. 네, 저는 간호사예요. 힘들 때도 있지만 보람도 느끼고 있어요. 너 같은 간호사가 있으면 환자들도 참 행복하겠다. 수진 할머니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민주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병원의 동료 간호사였던 영주였다. 민주야, 어디야? 아직도 야근 끝나고 안 들어왔어. 아, 나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나왔어. 금방 돌아갈게. 전화를 끊고 민주는 수진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괜찮으시면 내일도 뵈러 와도 될까요? 내가 이렇게 신세를 져도 되는지 모르겠다. 신세라뇨?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그날 병원으로 돌아온 민주에게 동료 간호사들은 궁금한 표정을 지었다.
민주야, 너 어디 다녀왔어? 얼굴이 좋아 보이네. 영주가 물었다. 아, 그냥 잠깐 산책 나갔다 왔어. 좋은 사람을 만나서요. 좋은 사람? 영주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설마 연애라도 하는 거야? 민주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아니고요. 도와드리고 싶은 분이 계셔서요. 우리 민주 정말 착하네. 너도 힘들 텐데 그런 여유가 있다니 그냥 마음이 가서요. 어르신이신데 도움이 필요하셔서요. 그날 밤 민주는 잠자리에 들면서 수진 할머니를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병원 구내 식당에서 조식을 준비해 챙겼다. 할머니, 아침 드셨어요. 민주는 여느 때처럼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이렇게 아침까지 챙겨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오늘은 병원에서 나오는 죽이에요. 드셔보세요. 너무 따뜻하고 부드럽다. 내가 이런 정성까지 베풀다니 참 고맙구나. 그렇게 며칠 동안 민주가 수진 할머니에게 음식을 챙기고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자. 수진 할머니는 점점 건강을 되찾아갔다. 민주야, 너는 왜 이렇게 나를 돕는 거니? 수진 할머니가 물었다. 그냥 할머니가 저희 병원의 환자 같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참 좋은 마음이구나. 나도 내 덕분에 다시 사람다운 느낌을 받고 있어. 민주는 수진 할머니와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 따뜻한 마음은 병원의 동료들에게도 전해졌다. 우리도 민주처럼 조금 더 환자들에게 신경 써야겠어. 동료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민주는 마음속 깊이 수진 할머니에게 특별한 관심이 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 관심이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될 줄은 아직 알지 못한 채로 늦은 오후 민주는 병원 휴게실에 앉아 잠시 눈을 붙이며 TV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는 실종된 가족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3년 전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서울 시내였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강수진이며 민주는 눈을 번쩍 뜨며 화면에 나온 사진을 주목했다. 거기에는 어딘가 익숙한 할머니의 모습이 있었다. 할머니, 민주는 화면 속 사진을 다시 살펴보았다. 사진 속 할머니는 다름 아닌 자신이 며칠 동안 돌봐온 노숙자 할머니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설마 정말 수진 할머니가 맞는 걸까? 민주는 잠시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민주는 병원을 나서자마자 바로 수진 할머니가 있던 거리로 달려갔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가로등이 비치는 그곳에 서 있던 할머니를 발견했다. 수진 할머니, 민주가 숨을 고르며 다가갔다. 민주야, 무슨 일이니? 수진 할머니가 평온한 얼굴로 물었다. 할머니, 혹시 본명이 강수진 아니세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 이름이었나? 할머니는 헷갈린 듯한 표정을 지었다. 예전에 그렇게 불리던 때도 있었던 것 같구나. 할머니, 혹시 가족분들이 보고 싶지 않으세요? TV 할머니를 찾는 방송이 나왔어요. 가족, 아, 맞아. 난 누군가를 기다렸던 것 같아. 하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는구나. 수진 할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제가 할머니 가족을 찾아드릴게요. 괜찮으세요? 너라면 믿어도 될 것 같구나.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민주는 병원장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잠시 시간을 얻어 대건그룹 본사로 향했다. 대건그룹 회장이 실종된 아내를 애타게 찾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한 민주였다. 민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건그룹의 안내 데스크에 섰다. 저 강수진 할머니와 관련된 실종 신고 건으로 왔습니다. 저는 병원의 간호사인데요. 안내원은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 후 회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얼굴에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다. 제가 아내를 찾는 방송을 보셨다고요? 회장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회님. 저는 병원의 간호사인데요. 할머니께서 요 근처에서 지내고 계셨어요. 정말입니까? 지금 아내를 만날 수 있나요? 회장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깜빡.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께서 지금 기억이 흐릿하시지만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렇게 회장과 민주는
수진 할머니가 있는 거리로 함께 향했다. 멀리서 할머니가 앉아있는 모습을 본 회장은 다급히 앞으로 나섰다. 수진이 맞아 회장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수진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보았다. 낯익은 얼굴이네. 당신 날 기다렸던 그 사람인가? 그래,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수진아, 드디어 찾았어.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 나도 기다렸던 것 같아. 참 오래된 기다림이었구나. 민주는 그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을 지켜보며 뭉클한 마음이 들었다. 오늘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었는지 깨달았다. 회장은 할머니를 부드럽게 끌어안으며 민주를 향해 말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 아내를 다시 찾지 못했을 겁니다. 민주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할머니께서 행복하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다음 날 아침 수진 할머니는 회장님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있었다. 민주도 그 곁을 지키고 있었다. 수진 할머니, 오늘은 몸 괜찮으세요? 민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덕분에 많이 괜찮아졌어. 요 며칠 동안 내가 챙겨준 덕분에.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 옆에서 회장이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수진, 혹시 나 기억나지 않나? 난 내 남편이야. 정 회장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지. 할머니는 잠시 회장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랬던 것 같기도 해. 하지만 왜인지 기억이 흐릿하네. 머릿속이 자꾸 하얘져.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할머니, 혹시 기억나시는 장소나 물건 같은 게 있나요? 예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기억이라 옛날에 나는 정원이 있는 큰 집에서 살았던 것 같아. 꽃을 돌보던 걸 좋아했지. 장미꽃을 특히 좋아했어. 수진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회장이 그 말을 듣고 눈을 반짝였다. 맞아, 수진. 너는 항상 장미를 돌보던 걸 좋아했어. 우리 집 정원에는 너의 손길이 닿지 않은 꽃이 없었지. 너는 꽃을 사랑했잖아. 그랬었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할까? 난 왜 여기서 이렇게 헤매고 있었을까? 할머니는 혼란스러워했다. 민주는 부드럽게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치매라는 병이 그렇게 기억을 어렵게 만들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남편분도 찾으셨고 천천히 함께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수진아, 우리 집에는 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많아. 내가 좋아했던 음악, 내가 만들던 음식 다 함께 기억해보자. 수진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참 이상하네. 이렇게 친근한데 머릿속이 뿌옇구나. 괜찮습니다, 할머니. 기억이 천천히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민주가 따뜻하게 말했다. 그날 저녁 회장은 아내와 함께 옛 사진첩을 가지고 와 병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사진을 하나씩 보여주며 아내와의 추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사진 기억나? 우리 첫 여행 때 찍었던 거야. 너는 이때 호수에서 물놀이를 좋아했었지. 아, 맞아. 나 호수 물이 참 맑았던 것 같아. 수진 할머니는 머리를 감싸며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들을 조용히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러다 회장이 민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간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이렇게 아내를 다시 만났습니다. 회장님,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할머니께서 행복해지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수진, 우리가 함께했던 그 정원을 다시 가보자. 내가 사랑했던 꽃들이 아직 그곳에 있어. 할머니는 손을 뻗어 회장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갑자기 머리가 조금씩 맑아지는 것 같아. 그곳에 가보고 싶구나. 그럼 병원에서 조금 더 안정되시면 집으로 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민주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주야, 내가 내게 가족 같구나. 내가 날 돌봐줘서 정말 고맙다. 수진 할머니, 전 할머니가 건강해지시면 그게 가장 기쁠 거예요. 그렇게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조금씩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고 회장님과 민주의 노력으로 다시 평온한 일상을 준비해갔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아침, 민주와 수진 할머니는 병원에서 나와 대건그룹 본사로 향했다. 민주가 직접 할머니를 모시고
회장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할머니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어딘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민주야, 나 이게 맞는 걸까? 나 정말 거기 가도 괜찮을까? 수진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분께서 할머니를 얼마나 애타게 찾고 계셨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회장님을 다시 만나면 분명히 기억도 천천히 돌아올 거예요. 민주는 다정하게 말했다. 난 그냥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구나. 할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본사 건물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회장실로 안내된 수진 할머니와 민주, 두 사람이 회장실 문 앞에 서자 회장이 직접 나와 두 사람을 맞았다. 수진 맞아. 회장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수진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 정말 나를 찾던 사람이 맞나요? 회장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맞아, 나는 내 남편이야. 정석우라고. 내가 치매로 기억을 잃었을 때 난 널 잃어버린 줄 알고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서구라 할머니의 눈에 맑은 눈물이 고였다. 이렇게 나직은데도 내 기억이 흐릿해서 미안해요. 괜찮아, 수진아. 내가 기다릴게.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을 천천히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게. 민주는 조용히 뒷걸음질 쳐 회장실 밖으로 나가려 했다. 저는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두 분이서 얘기 나누세요. 회장은 급히 민주를 불러 세웠다. 잠시만요. 간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다시 아내를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할머니께서 건강해지시는 게 저에게도 기쁨이에요. 민주는 미소 지었다.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군요.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아요. 조금만 더 함께 있어 주실 수 있을까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조용히 자리에 섰다. 수진, 기억나? 우리가 첫 만남 때 갔던 작은 카페 말이야. 너는 항상 커피에 우유를 타서 마셨지. 수진 할머니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아. 커피에 우유를 넣으면 부드러워서 좋아했었지. 맞아. 그런 기억이 있네. 그래, 맞아. 그리고 내가 좋아하던 정원이 있어. 너는 장미를 사랑했었어. 할머니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장미 맞아. 내가 장미꽃을 좋아했었지. 회장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우리가 함께했던 정원으로 돌아가자. 내가 다시 그곳을 가꿨어. 내가 다시 장미를 돌볼 수 있도록. 할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 같아. 아직 다 기억나진 않지만 난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이 분명 따뜻했던 것 같아. 맞아. 우리는 언제나 함께였어. 수진, 내가 옆에서 도울게. 괜찮아질 거야. 민주는 감동적인 장면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할머니, 회장님과 함께 계시면 분명 더 행복해지실 거예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수진이 기억이 돌아오든 아니든 난 상관없어. 그냥 이렇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수진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당신 참 고마워요. 나 당신 옆에서 천천히 기억을 찾아볼게요. 회장은 따뜻하게 할머니를 안아주었다. 천천히,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주는 그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했다는 뿌듯함을 느꼈다. 할머니가 다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운 일. 그것이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병실에서 수진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며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주는 마음속 깊이 뿌듯함을 느꼈다. 그날 오후 회장은 민주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다. 민주는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회장의 사무실에 들어섰다. 넓고 고급스러운 방 안은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다. 간호사님, 앉으세요. 회장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민주를 손짓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무슨 일이신가요? 회장님.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을 꺼냈다. 간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내를 이렇게 다시 찾고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 무슨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기쁘네요. 할머니께서 점점 건강을 되찾고 계셔서 다행이에요.
민주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회장은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더니 민주의 앞에 놓았다. 이건 제 진심을 담아드리는 작은 보상입니다. 부디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민주는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이렇게 큰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 일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서셨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다시 내 곁에 올 수 있었던 건 간호사님 덕분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제 감사의 마음입니다. 민주는 잠시 고민하더니 봉투를 밀어놓았다. 회장님, 정말로 감사한 마음만으로 충분합니다. 돈으로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회장은 민주의 단호한 태도에 놀라면서도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고귀한 마음을 가지셨군요. 저는 간호사님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민주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게 있어서 가장 큰 보상은 환자분들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회장은 한동안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제가 이 감사의 마음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도 될까요? 그게 어떤 방식이든 저는 할머니와 회장님께서 함께 행복해지시는 걸 바라요. 며칠 후 병원에 깜짝 소식이 전해졌다. 병원의 오래된 시설이 전부 교체되고 환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신 장비가 기증된 것이었다. 병원의 직원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영주가 감탄한 듯 말했다. 그 순간 회장이 병원을 찾아와 병원장과 인사를 나누었다. 간호사님, 약속드렸던 대로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의 시설을 전부 교체하고 장비를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는 눈물을 머금으며 말했다. 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이건 당신이 환자를 위해 헌신해온 그 마음에 대한 작은 보답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따뜻함을 나눠주세요. 민주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환자들을 위해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병원의 모든 직원들과 환자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민주의 진심은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다. 회장은 마지막으로 민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수진과 저를 위해 그리고 이 병원을 위해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두 분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주의 순수한 마음과 헌신적인 태도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았다. 어느 날 아침 병원의 평소와 다름없는 분주한 하루가 시작되었다. 민주는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때 병원장실로부터 민주의 호출이 있었다. 민주는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병원장실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병원장과 함께 회장이 앉아 있었다. 민주 간호사 오셨군요. 병원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전할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병원까지 직접 오셨네요.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간호사님.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병원에 조금 특별한 선물을 하고자 찾아왔습니다. 특별한 선물이라뇨? 민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간호사님의 헌신과 따뜻한 마음을 보고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다시 찾게 해주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병원의 오래된 시설을 전부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정말요? 회장님, 너무 큰 결정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환자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시는지 알게 되었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환자들이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회장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병원장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병원의 낡은 시설은 환자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며칠 후 대건그룹에서 지원한 전문 공사팀이 병원에 들어와
시설 교체 작업을 시작했다. 낡고 오래된 병실과 의료 장비들이 하나둘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환자들의 휴식 공간도 보다 쾌적하게 변화했다. 우와, 병원이 정말 새롭게 변했네요. 영주가 감탄하며 말했다. 이렇게 밝고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다. 맞아. 환자들도 훨씬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또 다른 간호사가 말했다. 환자들도 변화된 병원 시설에 감동을 받았다. 이제 침대도 더 편안하고 병실도 환해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한 어르신 환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주는 그 모든 변화를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회장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저희 모두가 환자들을 위해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오후 회장이 병원을 다시 찾았다. 민주는 회장에게 다가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정도입니다. 간호사님의 헌신과 환자들의 미소가 저에겐 가장 큰 보상이니까요.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민주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의 결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간호사님이 가진 가장 큰 힘입니다. 그 따뜻함을 잊지 마세요. 회장은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남기고 병원을 떠났다. 그 이후 병원은 더욱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었고 민주는 동료들과 함께 환자들을 위해 더 열정적으로 일했다. 회장의 결단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많은 사람들의 삶에 희망과 감동을 불어넣었고 그 따뜻한 마음은 병원 곳곳에 스며들어 모두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남게 되었다. 아침 햇살이 병원의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밝게 비쳤다. 새롭게 단장된 병원은 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환자들이 머무는 병실은 한결 더 쾌적해졌고 깨끗하게 교체된 침대와 밝고 환한 조명이 병원을 환하게 만들었다. 민주는 아침 일찍부터 병실을 돌며 환자들의 상태를 살폈다. 새롭게 교체된 의료 장비 덕분에 치료도 수월해졌고 환자들은 한결 더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르신,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한 환자에게 다가갔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병실이 너무 깨끗해서 깜짝 놀랐어요. 침대도 푹신하고 시설이 좋아져서 훨씬 편해졌어요. 환자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민주 간호사 덕분에 이런 환경에서 치료받게 된 거죠. 제가 한 일은 아니에요. 회장님께서 선물해 주신 거예요. 저는 그저 환자분들이 건강해지시는 게 가장 큰 보람이에요. 민주는 겸손하게 말했다. 그래도 민 간호사님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주시니까 몸이 더 빨리 낫는 것 같아요. 환자가 따뜻한 눈길로 말했다. 민주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진심으로 환자들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복도에서 만난 동료 간호사 영주도 변화된 병원 환경에 감탄하고 있었다. 민주야, 이 병원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 진짜 꿈만 같아. 그러게 정말 놀랍지. 환자분들이 더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도 더 힘이 나는 것 같아. 민주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새롭게 마련된 환자 휴게실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다. 환자들은 넓고 안락한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햇살을 즐기거나 서로 담소를 나눴다. 여기 휴게실 정말 좋아요. 예전에는 답답했는데 이제는 마치 집에 있는 것 같아요. 한 환자가 다른 환자에게 말했다. 맞아요. 이런 환경에서 지내니까 병이 더 빨리 나을 것 같아요. 다른 환자도 동의하며 미소를 지었다. 민주는 그런 환자들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보람을 느꼈다. 그녀는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다시금 깨달았다. 오후에는 회장이 병원을 찾아와 직원들과 환자들을 위해 특별한 간식을 준비해 주었다. 간호사들과 의사들, 그리고 환자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작은 파티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여러분 모두가 제 아내를 찾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병원의 변화는 단순한 시설의 개선이 아니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만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회장이 감동적인 말을 전했다. 환자들과 직원들은 박수를 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민주는 조용히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사람들의 행복한 미소와 따뜻한 분위기는 그녀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주었다. 그날 저녁 민주는 병원을 둘러보며 혼잣말을 했다. 여기서 일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일 줄이야.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민주의 진심 어린 헌신과 따뜻한 마음은 병원 곳곳에 퍼져 있었고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환자들의 미소가 피어났다. 변화된 병원은 단순히 시설이 새로워진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진심과 사랑이 담긴 공간이었고 민주는 그 중심에서 더 큰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병실에서 수진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고 환한 미소를 지은 민주의 얼굴이 보였다.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민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은 마음이 한결 편안하구나. 내가 와줘서 더 좋아. 수진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민주는 할머니의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오늘은 병원 정원에 산책 나가볼까요? 날씨도 너무 좋고 바람도 기분 좋게 불어요. 그래, 내 손을 잡고 나가고 싶구나. 민주는 휠체어를 가져와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모시고 병원 정원으로 향했다. 푸른 잔디 위에는 알록달록한 꽃들이 피어 있었고 부드러운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릿결을 살며시 스쳐갔다. 여기 나와 있으니 정말 좋다. 수진 할머니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렇게 따뜻한 바람을 느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할머니가 좋아하신다니 저도 기뻐요. 요즘 식사도 잘 드시고 계시고 건강도 많이 좋아지셔서 다행이에요. 너와 함께한 시간이 내게 큰 힘이 되었어. 내가 날 보살펴주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회복하지 못했을 거야. 수진 할머니는 민주의 손을 꼭 잡았다. 그때 정 회장이 정원으로 다가왔다. 그는 아내와 민주를 바라보며 다정한 눈빛으로 미소 지었다. 오늘 아침이 참 평화로워 보이네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민주 간호사님, 늘 아내를 이렇게 세심하게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내가 요즘 당신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군요. 당신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따뜻함을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두 분이 이렇게 함께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보람을 느껴요. 민주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수진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민주는 단순한 간호사가 아니야. 내겐 가족 같은 존재지. 민주는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며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기뻐요. 저에게도 할머니는 특별한 분이에요. 정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했다. 간호사님, 앞으로도 이 병원을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지원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이 더 많은 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말이죠. 회장님의 그 마음이 많은 환자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저도 앞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날 이후 민주는 더 깊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미소를 되찾아주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어느 날 한 환자가 민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간호사님 덕분에 저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힘들었던 마음도 치유된 것 같아요. 민주는 따뜻한 눈길로 대답했다. 제가 드린 작은 위로가 환자분께 힘이 되었다니 저도 기뻐요. 앞으로도 언제나 곁에서 도와드릴게요. 시간이 흐르며 병원은 점점 더 따뜻한 곳이 되었다. 민주의 헌신과 정 회장의 지원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고 병원 곳곳에는 환자들의 미소가 피어났다. 어느 저녁 민주는 혼자 병원 복도를 걸으며 조용히 다짐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빛이 되고 싶어.
내가 가진 따뜻함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겠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밝은 미소로 환자들을 맞이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고 그 희망의 씨앗은 병원을 넘어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병원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석양빛이 창문을 통해 병실과 복도를 따뜻하게 물들였다. 환자들은 하나둘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고 민주는 마지막으로 병실을 돌아보며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때 정 회장이 병원에 들어섰다. 그는 조용히 복도를 걸어가며 민주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민주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껏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어르신, 오늘은 푹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뵐게요. 민주 간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늘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힘이 납니다.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환자와의 마지막 인사를 마쳤다. 그리고 복도에서 정 회장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며 인사를 했다. 회장님, 이 늦은 시간에 여기까지 오셨네요.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을 만나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회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민주는 회장을 안내해 조용한 병원 정원으로 나섰다. 밤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고 잔잔한 별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간호사님, 아내가 지금껏 병원 생활을 하며 정말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아내는 다시 살아갈 희망을 찾았고 저 역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회장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사실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주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간호사님의 그 말이 참 감동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감사 인사로만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회장은 한 박스를 내밀었다. 여기엔 대건그룹에서 준비한 작은 감사의 선물이 담겨 있습니다. 부디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민주는 박스를 조심스럽게 받았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 없어요. 제가 한 일은 그저 환자분들이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간호사님 같은 분이 있기에 병원이 환자들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따뜻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회장님, 그럼 이 감사의 마음을 환자분들과 병원 직원들을 위해 사용해도 될까요? 저는 환자분들이 더 편안하게 치료받고 직원분들도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보상이거든요. 회장은 감탄한 표정으로 말했다. 간호사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군요. 그 마음을 존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건그룹은 이 병원을 위해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곳에서 환자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정 회장은 조용히 다가와 민주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 덕분에 저는 아내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간호사님께서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보여주신 그 따뜻함은 이 병원을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에요. 환자분들이 건강해지고 웃음을 되찾는 모습을 보는 게 저에겐 최고의 보상이에요. 민주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살짝 닦아냈다. 회장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 병원은 당신 같은 분이 있어 진정한 치유의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환자분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의 행복이 제게도 가장 큰 행복이에요. 민주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날 밤 민주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나는 이곳에서 환자들에게 더 많은 희망을 전할 거야. 내가 가진 따뜻함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힘이 되어줄 거야.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환자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희망이 피어났고 그녀의 따뜻함은 병원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렇게 민주는 환자를 위해 사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자 최고의 보상임을 다시금 느끼며 오늘도 최선을 다했다. 긴 여정을 함께한 우리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고통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지만 따뜻한 마음과 진심이 있다면 그 어떤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헌신과 사랑,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죠. 간호사 민주와 수진 할머니, 그리고 정 회장이 만들어낸 이 작은 기적은 단순히 한 사람의 건강 회복을 넘어 모든 사람이 지닌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에 공감하고 작지만 진심 어린 도움을 손 내밀 때 우리는 그 자체로 세상에 빛을 더하는 존재가 됩니다. 삶에서 가장 값진 보상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행복을 지켜보는 기쁨이라는 것도 이 이야기를 통해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미소, 작은 친절 하나가 모여 더 큰 사랑의 기적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감동과 위로가 되었다면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진심 어린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랑과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